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네, 안녕하세요. 10대 말 20대 초를 위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유튜브 버전 러널리즘 토크쇼 Z의 박지원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시 만나서. 아니, 우리 드디어 첫 방송이 나갔어요. 다들 보셨어요? 제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저도 제 방송 맥주 한잔 하고 봐요. 오늘 저희 주제는 바로 SNS상 떠돌아다니는 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밈이 뭔가요? 미술 유전자라는 책에서 쓰인 단어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하듯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에도 자기 복제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확산이 빠르고 공유가 잘 되는 거를 지칭하는 문화적 현상을 밈이라고 지칭을 한 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또는 복잡한 상황을 재미있는 그림이나 이미지 등으로 섞어서 만드는 유행 같은 것을 SNS 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밈을 많이 소비하시나요? 그 페이스북에 시간 때우는 페이지라고 할까, 막 영상이라던가 막 이런 거 올려주는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 영상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밑에도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이렇게 밈을 많이 보거나. 또 어떤 밈을 봐요, 교수님은? 저요? 저는 좀 정영돈 씨 얼굴 이렇게 한 다음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지금 찐에 놀라웠던 건 곽철용. 묻고 더블로 가. 아, 이런 것도 밈이 되는구나라는 거 되게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밈을 왜 소비할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애들끼리 막 댓글 달면서 태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같이 보면서 점점 이게 밈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아까 초반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밈으로 많이 다뤄진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영주 학생이 제보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떤 밈인지 한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국집 이름이 신천지라고요? 그럼 단무지 많이 주세요. 총 2만 총 22,000원입니다. 신천지 앱이 있어요. 그 밑에 이름, 닉네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줄. 그것 때문에. 많이 시대요. 기발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되게 좀 좋아해요. 진짜 한국인들의 드립력에 대해 감탄하는 그런 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냥 재밌어서 꽤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밈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는 사실 뭐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살짝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밈도 누군가를 지나치게 인신공격하는 내용을 담는다던가 편견 같은 걸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그 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볼 요소가 많죠.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중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어떤 공적 영역 또는 공적 담론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역설적으로는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밈이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단순화시키는 게 어찌 보면 그 사회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본질을 흐린다 이런 말인 네네.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래퍼 양홍원 씨가 원래 학교폭력 가해자로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밈으로 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있으면 마이크 때리라고 준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게 웃기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웃으면서도 아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럴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밈과 함께 또 가짜 뉴스도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뭐 밈으로 제작이 돼서 퍼지다 보면 가짜 뉴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뉴스 이런 것까지 들어봤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건대 쪽에 살거든요. 건대 쪽에 누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이런 게 페이스북에 진짜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며칠 후에 완치자 분이었다. 그냥 그래서 지하철에서 쓰러진 거였다. 이런 게 밝혀졌는데 사진과 뭐 짤로 이렇게 막 네. 돌아다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상혁 학생 혹시 본 가짜 뉴스 있어요? 제가 본 가짜 뉴스 중에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교황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전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가짜 뉴스더라고요. 또 혹시 기억나는 가짜 뉴스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는 되게 구체적인 사안을 일부러 안 말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건대에서 한 확진자가 쓰러졌다. 근데 그게 정정이 분명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쓰러졌다 나타났다라는 얘기가만 퍼지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봤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다들 코끼리를 그쵸,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보도를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못되지 않았던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부러 가짜뉴스였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이 뉴스를 어떤 기사를 접했을 때 이게 가짜냐 진짜냐에 대한 판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눌러서 보게 되잖아요. 저 혼자 생각하진 않고 제 친구들한테 약간 물어보면서 너 이거 봤어? 이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물어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뉴스든 아니면 댓글을 진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댓글. 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댓글을 보면 이제 가짜 뉴스 같으면 되게 비판하는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댓글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요. 댓글을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댓글로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누구한테 되게 잘 속거든요. 그래서 잘 속는다고요? 무슨 일? 누가 저를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100% 속기 때문에 오랜 신뢰가 있는 그런 언론을 그래도 보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 같은 건 잘 안 보나요? 또 속을까봐 속을까봐 애초에 차단하는군요. 잘 안 보게 돼요. Z세대 맞아요? 나이 섞인 것 같은데. 우리 생물학적 같은 나이도 세대 맞습니다. 아니야? 그 상혁이가 기성 언론을 토대로 확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기성 언론만이 어떤 이것이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의 변화 추이를 통계를 내신 교수님의 글이 네.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서 되게 상황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되게 잘 이해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어떤 인터넷 기사로 올라가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SBS 방송국에 아예 뉴스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제기된 문제가 다시 기성 언론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교차되는 미디어 세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튜브나 뭐 이런 인터넷 상에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네, 건가요? 저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고. 그래서인가요? 이 10대들이 포털 검색보다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 소비가 월등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녹색창 많이 찾아봤거든요. 녹색창. 근데 요즘 포털보다는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진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럼 똑같이 유튜브에도 무조건 찾아봐요. 저는 보통 유튜브도 보고 녹색창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건이 빵 터졌을 때 기사만 보면 사실 이게 뭔 내용인지 어디서부터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사건이 펼쳐진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일단 보통 사건의 전말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정리해주는 유튜버들이 좀 많으세요. 유튜브로 먼저 이렇게 흐름을 쭉 보는군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깔끔하게 딱 그냥 딱 이해하기 맞아, 쉽게 맞아, 맞아. 약간. 그렇구나. 확실히 유튜브가 어떤 정보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포털의 기사들은 뭐 17개 기사가 달려있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제목은 다 다르고 근데 다 단독이고 다 속보래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유튜브가 훨씬 더 어떤 정보로 이 어떤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를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바다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낙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0대 친구들이 유튜브의 사용이 늘어난 게 유튜브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좀 더 깔끔하고 비교적 시간도 되게 짧게 하고 디자인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하니까 10대 친구들은 뉴스로 찾아본다기보다 유튜브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유튜브의 장점을 좀 본받으면은 10대 친구들도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본받을 유튜버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10대, 20대 민 문화부터 유튜브 가짜 뉴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가네요. 그럼 오늘 저희 토크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기성 언론 채널 중에 또 이렇게 굳이 뭐 추천하는 KBS 뭐 다들 적용하래요. KBS도